자, 제국주의. 제국이 뭡니까? 제국. 알렉산드로스 제국에서 한번 설명해 줬었는데, 제국. 숙현쌤한테 가서 물어볼까? 응? 제국이 뭐지? 자신의 지역 본토를 두고 식민지 건설을 할 때 엠파이어, 제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19세기 식민지 지배를 하는 유럽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단어냐. 알겠죠? 19세기입니다. 19세기 제국주의. 제국주의가 만들어진 배경은 앞서 살펴본 사회진화론이 있었죠. 사회진화론이 있을 거고요.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생산량이 초과가 되기 시작한 거야. 18세기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해요. 대량 생산. 자, 생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원료가 필요하겠죠? 원료를 가지고 와야 돼. 원료 공급지. 원료 공급지가 필요하고요. 원료 생산지. 원료가 대량으로 필요할 거고, 두 번째는 판매처가 필요합니다. 판매처. 이게 뭐지? 시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야. 시장 확보. 물건만 대량으로 생산하면 뭐해? 판매를 해야지. 그죠? 그래서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 한번 나가봤어. 아시아 쪽으로. 뭐야? 아직도 미개하네. 우리는 화약도 쓰고 첨단 기술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 농사 짓고 있는 거야. 야, 무슨 판매처 시장 확보야. 이럴 바에는 이 가난한 나라 우리가 먹어버리자. 사회진화론이라며 식민지 건설을 시작하는 겁니다. 뭘 한다? 식민지 지배를 시작하더라. 값싼 원료 공급지도 필요하고 판매처도 필요해서 시장 확대로 나아갔으나 어떻게 됐다? 워낙 아시아 지역이라던가 라틴 아메리카 쪽이 도태되어 있다 보니 식민지 지배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동남아시아부터 한번 볼까요? 동남아시아. 태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식민지 지배를 받게 돼요. 자, 요거 좀 쉽게 외우는 키워드 바로 줘볼게요. 어느 나라가 어디 식민지 지배를 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영국이 먹은 식민지 동남아시아에는 말레이 연방이 있고요. 말레이시아, 미얀마가 있고, 말레이시아, 미얀마, 그리고 말레이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하고 미얀마. 다음 프랑스의 경우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식민지배합니다. 프랑스가. 그 다음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배해요. 인도네시아. 그 다음 에스파냐가 필리핀을 먹고 있었어요. 필리핀. 나중에 필리핀은 다시 미국이 가져갑니다. 말레이시아, 미얀마는 영국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는 프랑스가,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에스파냐는 필리핀을 먹고 있죠. 우선 이 동남아시아부터 좀 정리를 해줬는데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는 영국의 식민지에는 미음이 들어가요. 미얀마, 말레이시아, 미음이 들어가면 영국 식민지야. 그 다음 프랑스는 거센 소리가 들어가요.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식으로 거센 소리가 들어가면 프랑스, 라오스 이것도 하나 먹었네. 프랑스, 라오스 이렇게 또 하나 먹을 수 있어요. 그죠? 베트남, 캄보디아, 프랑스, 라오스. 원래 엄밀하게 얘기해서 베트남 가서 베트남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비엔남이에요. 비엔남. 베트남 뭐냐? 일본식 영어 발음이죠. 일본식 영어 발음으로 이제 이거 바뀌어야 돼. 이건 비엔남이야. 비엔남. 베트남이라고 하고 있어요. 베트남, 캄보디아, 프랑스, 라오스. 여기도 하나 있다.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먹었네요. 그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이 필리핀은 쉬워요. 에스파냐의 왕 이름을 땄잖아. 필리페 2세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라고 합니다. 필리페 2세. 우리 에스파냐 필리페 2세 하면 뭐야? 무적함대 기억나시죠? 레판토의 전, 요 이제 필리페 2세 이름을 따서 필리핀. 동남아시아 식민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게 되죠. 영국이 먹은 데 또 어디 있을까요? 동남아를 제외한 남부아시아 지역으로 인도를 식민지배해요.
엄청나죠? 중국 지역에서는 어디야? 홍콩을 먹어버립니다. 중국의 홍콩. 이것뿐이겠어. 오세아니아 대륙을 영국이 다 먹었잖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다 먹었어요. 누가? 영국이.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식민지 지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도도 먹고 중국의 홍콩도 먹고 엄청나죠?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뉴질랜드 먹고 또 캐나다도 먹었어요. 캐나다. 물론 프랑스도 캐나다의 퀘벡주를 쟁탈해 갔습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에스파냐 이렇게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을 식민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다음 아프리카로 가볼게요. 자,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먼저 진출을 하게 되는데 영국은 종단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자, 선생님 봐봐. 영국, 입이 길죠? 영국 이렇게 먹어요. 영국 이렇게. 알았지? 영국의 종단 정책, 영국. 그럼 프랑스는 어떻게 먹겠어? 프랑스 이렇게. 프랑스, 그렇지? 횡단 정책.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 여기서 빵 만나고 있지? 빵 만났네? 파쇼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파쇼다 사건. 영국과 프랑스가 부딪혔어요. 자, 영국과 프랑스가 부딪혀서 100년 전쟁은 프랑스가 이겼죠? 나머지 다 영국이 이긴다고 생각하면 돼. 당연히 영국이 이깁니다. 영국이 먹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팍 만나서 파쇼다 사건이 일어난다. 알았죠? 그 다음 독일은 뒤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독일이 뒤늦게 들어와서 원래 이쯤이야.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만 이쪽에서 독일하고 프랑스가 부딪힙니다. 이렇게 이상한데. 됐지? 프랑스. 이쪽에서 독일하고 프랑스가 부딪혀요. 여기서 모로코 사건이 일어나요. 모로코 사건. 이게 뭐야 이거? 아, 식민지 지배하다가 갈등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영국과 프랑스가 부딪혀서 파쇼다 사건. 빵 만나 파쇼다 사건. 독일과 프랑스가 만나 모로코 사건. 이거 어떻게? 모음이잖아 또. 독일이니까 모로코 사건이네요. 그죠? 독모 이렇게 알았죠? 모로코 사건. 프랑스하고 독일이 부딪혔을 때는 이 파쇼다 사건 때 프랑스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독일은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건 아니지만 독일은 이 모로코 사건에서 프랑스한테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딱 두 나라만 독립을 이루고 있어요.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태국이 독립국이에요. 독립국. 그 다음 이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에티오피아랑 라이베리아 요 두 나라만 독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하고 라이베리아를 제외한 모든 아프리카 지역들은 이렇게 강대국들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죠. 여기 교재 오른쪽에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분할 파트에서 다뤄지고 있고 인도는 디테일하게 다시 할 거라서 지금 생략한 상태야. 영국의 식민지 지배 이 정도였어요. 동남아시아 각각 다 설명해 드렸고요. 서아시아는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는데 왜 쇠퇴한다 그랬어? 크림 전쟁 당시에 오스만이 약한 것을 유럽이 눈치챘다고 했죠. 그치? 태평양은 대부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독일이 비스마르크 제도와 마셜 제도, 미국은 하와이하고 가면 좀 이상하지? 얘들아, 이 강대국, 세계 최대 산업국인 미국은 왜 식민지가 하와이, 괌, 그 다음에 필리핀을 에스파냐로부터 뺏어오면서 이 정도만 식민 지배할까? 그리고 얘는 미국으로 흡수해버려. 여기 미국이야. 그냥 미국 땅이야. 이건 식민지 지배한 거고. 왜 이거밖에 없을까? 19세기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제패한다. 바다를 지배하고 있어요. 미국은. 미국이 여기 있으면 여기 아시아가 있지? 여기 무슨 바다야? 태평양이 다 먹은 거야. 하와이 먹고 괌 먹고 필리핀 먹고 미국은 이걸 다 먹은 거야. 이렇게. 알겠죠? 바다를 제패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영토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식민지의 이 원료가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해결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국의 식민지는 이 정도였다라는 거죠. 이 정도. 여기 어디? 하와이, 괌, 그 다음 필리핀 정도.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궁금하지 않았어? 왜 미국은 식민지가 이렇게 없을까? 바다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본토에 워낙 원료와 자원이 많기 때문이다. 알았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 정도 제국주의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동아시아의 19세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아시아의 19세기. 중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국. 자, 중국 나라 이름 좀 한번 하나씩 읊어봅시다. 스타트해. 스타트부터? 빨리 시작해. 하나만 해. 하, 상, 주, 춘추전국 시대. 벌써? 벌써? 주는 이미 끝났어. 춘추전국 시대까지. 진, 한, 위진남북조, 수, 방, 송, 원, 명. 상부터 해야 돼. 청. 하상주 춘추전국 시대 진한 위진남북조 수당 송원 명청. 여기서 금나라하고 이런 거 생략했어요. 남성 이런 것들은. 청나라 말기로 가야 되겠죠. 19세기 청나라 말기입니다. 중국의 청말기. 응? 청나라 황제 이름 좀 얘기해볼까? 왜? 뜬 콕 들었어? 청. 만력제. 벌써? 벌써? 누르하치. 후금 누르하치. 누르하치. 후금. 그 다음 홍타이지. 그 다음 순치제. 그 다음 옹정제.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 6명 중요하잖아. 야, 2학년, 이거 1학기 중간이야, 이거. 외워야 돼. 누라치, 홍타이지, 순치제. 그 다음 뭐야?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알았죠? 걸륭제 이후야, 이제 19세기라서. 걸륭제 이후. 청나라 말기입니다. 청나라 말기예요. 청나라 말기. 자, 청나라는 공익무역을 하고 있어요. 공익무역이라는 것은 허가받은 상인들만 무역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청나라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상인만 무역을 합니다. 허가받은 상인만 무역을 실시한다. 즉 청나라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청나라 정부를 거쳐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영국은 싫었던 거야. 영국은 이게 싫어. 그래서 영국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영국이 어느 나라 식민지 지배하고 있다고? 남부아시아에? 인도를 먹습니다. 인도. 자, 영국이 인도에다가 앞서 우리 저거 방직기로 쭉쭉 뽑아놓은 거 뭐였지? 면직물을 갖다 팔아요. 이렇게 면직물을 팝니다. 자, 면직물 팔면은 영국이 인도에서 돈 벌었지? 그 돈으로 중국으로 넘어가요. 중국으로 가서 뭘 팔어? 인도에서 몰래 생산한 마약, 아편을 판매합니다. 아편. 왜?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공익무역 때문에 영국이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야. 인도에다 면직물 팔고 면직물을 판매한 돈으로 아편을 사서 중국에다 파는 거야. 그리고 중국에 아편 판 다음에 영국으로 다시 뭐를 회수해? 은을 회수하는 거야. 은을 회수하고 또 이 중국의 특산물, 차, 비단 이런 걸 사오는 거예요. 자, 중국에서 영국으로 차를 가지고 가려면 바닷길을 통해서 가야 되거든. 비행기가 아직 없으니까. 꽤 오래 걸리죠. 주로 녹차를 수입해 갔는데 녹차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녹차를 말려서 가져갑니다. 그게 홍차가 되는 거야. 홍차. 녹차를 말려서 유통기한을 길게 만든 게 홍차예요. 알겠죠? 차를 갖다가 잔뜩 가져가더라. 유럽이 차를 좋아하는 이유 얘기해줬잖아. 물이 별로 안 좋아서 끓여 먹는다 그랬잖아. 알겠지? 자, 요걸 뭐라고 해? 삼강무역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삼강무역을 실시하다 보니까 중국에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왜? 어떻게? 아편 중독자가 엄청 증가합니다. 아편 중독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고 은이 유출당하기 시작하는 거야. 은 유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한 청나라 정부의 관리 임칙서라는 관리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영국이 몰래 판매하고 있는 아편을 몰수해버려요. 아편을 몰수합니다. 오케이, 기회다. 감히 대영제국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영국이 임칙서의 아편 몰수를 계기로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이것을 아편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임칙서의 아편 몰수를 계기로 영국의 공격이 시작이 돼요. 상대가 되겠어? 당연히 청나라가 바로 패배합니다. 그래서 결과 난징조약을 체결하죠. 난징조약.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 난징조약의 내용은 먼저 이 공행 폐지하래. 자유로운 무역 시키래. 공행 폐지하래. 영국의 노림수가 이거였던 거죠. 공행 폐지. 두 번째, 홍콩을 영국이 가져가요. 홍콩 할양. 식민 지배가 시작이 되는 거야. 여러분, 홍콩에 민주화운동 일어나는 거 알지? 왠 줄 알아? 영국이 100년 동안 지배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100년 뒤에 반환을 했는데 반환 조건 중에 하나가 50년 동안 홍콩 자치정부를 중국이 인정해주겠다고 했어. 그 홍콩 시민들은 불안해하다가 중국에 이제 속하게 된 거죠. 근데 중국이 이를 어기고 홍콩 시장을 중국 정부가 그냥 임명해버린 거야. 원래 투표로 뽑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왜 홍콩 시장을 중국 정부에서 임명해? 50년 동안 인정해준다며. 투표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들거리로 나와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야. 그 시작점이 뭐다? 난징조약의 영국의 홍콩 할양이다. 알겠죠? 알겠지? 그 다음 이 난징조약이죠. 난징조약. 그래서 항구를 이제 5개 항구를 오픈하게 돼요. 항구 5개 오픈. 난징조약을 통해서 5개 항구를 오픈하게 됩니다. 어찌 이상하더라. 상하이 등 5개 항구 개항. 상하이가 왜 생각이 갑자기 안 났어? 상하이 등 5개 항구 개항. 자, 이것이 아편전쟁의 결과였어요. 이제 영국은 공행을 폐지시키고 무역을 통해서 이 중국에서 더 많은 은과 차를 가지고 가기 시작합니다. 아편전쟁이 끝나자마자 중국 내부에서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청나라는 다민족 국가잖냐? 지배계층은 민족이 뭐였더라? 무슨 족이었지? 청나라 민족 뭐야? 만주족이잖아. 만주족. 여진족이 주변 세력을 규합해서 후금을 세웠죠. 그래서 주변 세력 묶어서 뭐라 한다? 만주족이라고 한단 말이야. 만주족. 자, 지배받는 민족을 뭐라고 불러? 대부분이 뭐지? 한족이잖아. 한족. 90%가 한족이잖아. 그래서 강압책과 회유책을 같이 했잖아. 청나라가. 강압책으로 뭐야? 변발. 또 문자의 옥. 만주족 비판하면 막 죽이고 책 찍고 불태우고 했잖아. 회유책으로 뭐였어? 만주족과 한족을 관리로 함께 채용해주는 만한병용제. 또 유교 인정. 이런 것들이었죠. 기억나? 안 나는데 기억이? 이거 알아야 되는데. 기억해야 돼. 청나라는 만주족이 지배를 해요. 한족은 피지배 계층이고 평민들이고. 자, 이 아편전쟁 이후에 또 종교가 문제예요. 한족이 믿는 종교. 이게 등장합니다. 홍수전이 만든 종교가 생겼는데 홍수전이라는 인물이 한족이야. 상제회를 조직합니다. 상제. 옥황상제라고 들어봤어? 옥황상제? 왜 저기 선녀와 나무꾼에 선녀가 모시는 게 옥황상제잖아.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 이 상제는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종교단체입니다. 옥황상제보다 크리스트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어요. 이 홍수전의 상제회가 한족 문화를 다시 부흥시키겠다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요. 난징을 도읍으로 삼아서 난징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하죠. 태평천국 운동. 난징을 도읍으로 삼아서 태평천국을 만든 거야. 태평천국.
이게 뭐다? 한족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흥하게 하자. 멸만흥한이라는 기치를 내세웁니다. 멸만흥한. 다시 우리 한족 국가를 세우자. 이게 다 만주족 때문에 이렇게 피해보는 거 아니냐. 한족 국가 세우자.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흥하게 해야 한다. 멸만흥한의 기치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어디에서? 난징에서. 난징이 좀 중요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다. 난징. 자, 멸만흥한의 기치하에 이제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키면서 가장 중요한 빈부격차부터 막아야 돼. 농민들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하죠. 그것을 천조 전무제도라고 해요. 천조전무제도. 아씨는 취소. 천조전무제도. 토지제도 개혁이야. 자, 이렇게 태평천국 운동이 한창 일어나고 있었는데 앞서 만한병용제 기억나죠? 청나라 관리 중에 한족들도 있어. 한족으로 구성된 신사계층 중에, 왜 명청시대 지배계층이 신사였잖아. 신사계층 중에 한족으로 구성된 단체 향용이라고 있어요. 향용. 이 한족으로 구성된 향용단체를 이홍장이라는 인물이 이끌고 있었고요. 이 이홍장의 향용단체가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해버립니다. 좀 웃기죠? 한족이 일으킨 운동인데 한족이 진압했어. 한족이 일으킨 태평천국 운동을 한족이 진압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이홍장이라는 인물은 청나라 정부의 이쁨을 엄청 받겠죠. 고위급 관리로 급상승하게 돼요. 태평천국 운동 때문에. 이홍장. 알았죠? 자, 여기서 중국의 이름이 한자식으로 불리는 게 있어요. 뭐 이홍장, 뭐 임칙서, 홍수전. 우리 한국식 한자로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그러다 뒤로 가면 중국식 이름이 나와. 캉유웨일, 양치차오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왜 그러냐면 근대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중국식 이 한자로 불러주기 시작하는 거야. 이 기준이 20세기 때부터 이름들이 다 중국식으로 불러요, 우리가. 시진핑 이런 식으로. 시진핑을 한자로 뭐라고 해? 습근평이라고 해. 습근평. 우리나라 말로는 중국어로는 시진핑. 중국어 하시는 분 없냐? 중국어는 사성조라서 소리에 따라 중국어 하는구나. 어렵죠? 그러니까 뭐 시진핑 뭐 이렇게 하겠지. 우리나라는 습근평이라고 한다. 알았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식 발음 이홍장. 한국 사람 아니에요. 요 양반은 나중에 조선으로 들어와서 이모군란 때 이홍장이 들어와. 이홍장 요놈 조선을 괴롭힌 놈이에요. 이홍장. 아무튼 간에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 또 한 번 영국이 쳐들어옵니다. 바로 태평천국 이후에 영국이 또 한 번 쳐들어와. 왜? 이걸로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영국이. 그러자 또 한 번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영국 배 에로호가 있어요. 이름이 좀 그렇다. 그치? 에로라는 배가 있는데 이 배가 막 밀수를 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청나라 정부가 영국 배 에로호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다가 아이고야, 영국의 깃발, 대영제국의 깃발을 떨어뜨려요. 영국 입장에서 감히 우리 대영제국의 깃발을 모독하다니 이건 가만히 넘어가서 안 된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에로호 사건을 구실로, 국기 모독 사건을 구실로 영국은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것 역시 아편전쟁이라고 해요.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전쟁을 1차 아편전쟁, 뒤에 있는 아편전쟁을 2차 아편전쟁이라고 합니다. 내가 굳이 1차, 2차 아편전쟁을 연달아 설명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중간에 태평천국 운동이 있다는 거. 순서가 중요하거든. 1차 아편전쟁, 그 다음 태평천국 운동, 그 다음 2차 아편전쟁이야. 알았지요? 알았죠? 2차 아편전쟁. 당연히 영국이 바로 승리하죠. 그 다음 바로 조약을 체결해요. 텐진조약. 텐진조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에서 이 텐진조약에서는 10개 항구를 추가 개항합니다. 그 다음 크리스트교를 인정하게 돼요.
왜? 이 2차 편전쟁 때 프랑스가 지원을 해줬어. 프랑스가 지원을 해줘서 프랑스의 크리스트교 포교를 인정하게 되는 거야. 크리스트교가 이제 청나라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2차 편전쟁 때문에. 이게 텐진 조약 내용이에요. 그 다음 베이징 조약을 연달아 체결합니다. 이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하게 되죠. 이게 우리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하며 조선과 국경선을 맞닿게 되자 이것에 불안함을 느낀 흥선대원군이 프랑스를 끌어들이려다 프랑스가 거절을 해요. 화가 난 흥선대원군은 병인박해를 일으키는 거야. 어디서 들어본 거지? 이 세계사하고 조선이 연결되는 순간이네요. 연해주, 베이징 조약. 자, 근데 우리는 세계사가 또 우리 한국사가 아니니까 외우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1차니까 조약 한 개, 난징 조약. 2차는 조약이 두 개네요. 뭐야? 텐베. 자, 이건 순서대로 1차, 2차 나눠서 텐베. 1차니까 조약 하나, 난징 조약. 2차니까 조약 두 개, 텐진, 베이징 조약. 텐베. 알겠죠? 리듬감 있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텐베. 1차, 2차 아편 전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태평천국운동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태평천국운동으로 갑자기 급상승한 인물이 누구라고? 이홍장이죠. 요 양반이 전국구의 관리로 급부상해요. 청나라 정부의 입봄을 받으면서 이홍장이 꿈꿔온 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그것을 양무운동이라고 합니다. 양무운동. 누가 주도했다? 이홍장과 증국권이라는 인물이 주도해요. 자, 양무운동은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봐봐. 서양 무기를 받아들이자. 서양 무기. 알았지? 양무운동 살붙여. 서양 무기를 받아들이자. 즉 무기만 받아들이자.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 얘기야. 알겠니? 알겠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여기 멸만흥한이라는 기치라면 양무운동은 이거예요. 우리 이거 온건개화파하고도 연결돼. 한국사에서. 뭐야? 중국의 제도는 그대로. 중국의 몸은 그대로. 서양에서는 기술만 받아들이면 돼. 중체서용을 강조해요. 이게 뭐다? 제도는 그대로. 성리학, 유교, 기술만 개화하자. 그래서 만든 게 기기국이에요. 기기국. 금릉 지역에 기기국을 만들어서 근대 무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이게 뭐다? 근대 무기 공장이에요. 자, 이렇게 서양 굉장히 신식 무기를 많이 만들어내. 그럼 뭐하냐? 쓸 줄을 모르는데. 훈련도 제대로 안 되는데. 굉장히 큰 배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잘 만들었어. 근데 쓸 줄을 몰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1894년 청일전쟁에서 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갑오개혁, 을미사변, 을미개혁 나오는 거야.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한테 졌어요.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 때문에 양무운동은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죠. 쳤으니까. 자, 전쟁이 끝나면 항상 우리 세계사에서 배우잖아. 뭐 하죠? 조약 체결하죠. 무슨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해요. 내용 뭐야? 배상금을 지불해야 돼. 전쟁 배상금. 얼마? 2억량. 지금 돈으로 얼마인 줄 아니? 2천조야. 2천조. 우리나라 아까 1년 예산이 500조라고 했잖아. 그 4년치 예산을 일본은 한순간에 입금받은 거야. 2천조. 그럼 일본은 그 2천조를 가지고 뭐 있을까? 65%의 그러니까 1200조 정도를 무기 사는 데 써요. 순식간에 일본이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올라오게 돼. 이것 때문에. 2천조. 엄청난 돈이죠. 그치? 자, 그럼 중국 입장에서 이 2천조가 어디서 날까? 농민들 세금 걷는 거지 뭐. 뜯는 거지. 농민들 삶이 더 피폐해지는 거야. 알겠죠? 배상금 지불. 또 하나는 땅을 빼앗겨요. 타이완을 일본이 가져갑니다.
타이완이 지금은 어디예요? 대만 있잖아, 대만. 근데 재미있는 건 대만은 이때 완전히 그냥 막 늪지대에다가 섬이잖아. 완전히 그냥 초기 국가 형태예요. 막 부족 있고 막. 그러니까 일본이 식민 지배하면서 경제 발전을 좀 시켜주거든. 대만 사람들이 일본을 엄청 좋아해요. 지금도. 친일이야, 친일. 대만은 굉장히 좋아해. 완전히 세뇌가 된 거죠. 그래서 대만 가면 일본 차도 굉장히 많고 친일의 국가가 바로 타이완이 되겠습니다. 타이완. 알겠지? 타이완하고 일본이 이때 먹고요. 그 다음 뭐 먹어? 랴오둥을 할양해 가죠. 랴오둥. 랴오둥이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우리나라 바로 왼쪽에 있는 요동. 요동반도가 랴오둥이야. 근데 문제는 이 랴오둥을 일본이 가져가자 강대국들, 청나라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던 나라들이 화를 냅니다. 너 지금 뭐하냐 일본? 반화 안 할 거야? 삼국 간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 러시아, 독일, 프랑스. 러도프의 삼국 간섭. 일본이 주춤할 때 조선을 러시아를 끌어들이면서 을미사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세계사는 딱 요 정도까지 딱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양문동은 왜 실패했다? 청일전쟁으로 실패했다. 그리고 나서 1900년대, 1898년에 변법자강 운동이 일어나요. 이거 봐라. 아파. 여드름을 건드렸어. 아파. 어제 집에서 여드름을 이렇게 짜는데, 집에서 이렇게 짜줬는데 너무 피곤해서 다음에 짜는데 무조건 짜야 된대. 근데 갑자기 바늘이 훅 들어오는 느낌이 오는 거야. 너무 아픈 거야. 막 이랬다? 진짜 바늘이었어요. 바늘로 쑤시고 있어. 너무 아파. 이게 보이니? 아직 젊다라는 거죠. 여드름이 나는 건. 그죠? 너무 아프네. 바늘로 쑤실 수가 있지, 어떡해? 충격이에요. 잠이 확 깼어. 졸리면 여드름을 만지세요. 어때? 아니야? 선생님 고등학교 때 여드름 진짜 많았거든. 얼굴 이쪽에 양볼에. 그러니까 나는 진짜 고1 때까지만 해도 배구개 피부였는데 고1 2학기 때 여드름이 막 올라오니까 이게 뭐야? 이러고 막 긁은 거야. 땀구멍이 엄청 넓어졌어. 그래가지고 절대 손 대면 안 된다. 절대 손 대면 안 돼. 이게 변기보다 더러워. 손이 원래. 절대 손 대면 안 돼. 얼굴에 손 대는 건 언제야? 딱 세안할 때만. 딱 그때만 손 대는 거예요. 얼굴에 손 댈 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티슈로. 알았죠? 그럼 나처럼 돼. 이게 역사야, 역사. 역사를 알려주는 거야. 땅구멍이 엄청 넓어졌어, 나. 되게 넓어. 잘 안 보이지? 가까이서 보면 깜짝 놀라. 뭐야? 이래요. 이거 장난 아니야, 여기. 여드름이 아직도 나네. 잘 씻는데, 나. 만지면 안 돼, 절대로.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여드름 진짜 큰일 나요. 땅구멍이 넓어집니다, 여드름은. 갑자기 여드름 만져가지고 끊겼네, 흐름이. 열광하고 있었는데, 그죠? 나의 열광을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 수업이 엄청 빨리 나간다고. 근데 빨리 나가도 아직 여기잖아. 세계사 진짜 양이 많아요. 힘들지? 양이 많아. 어떻게 해, 양이 많은데. 생활관리는 이거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러니까 1컷이 만점이야, 무조건. 여기 세계사 장점이죠, 이게. 하나 틀려도 1등급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재밌잖아, 안 재밌냐? 나만 재밌냐? 같이 재밌어야 되는데. 2학년은 부담 갖지 말고, 이거 2학기야. 지금 옛날 얘기라고 생각해. 여름방학 때 또 하면 되지, 뭐. 하상주만큼은 좀 알고 있고, 좀 중국 앞에 공부 좀 해. 까먹고 오면 어떡해. 3월에 물론 또 하겠지만. 자, 변법자강 운동 가볼게요. 요거는 캉유웨이랑 량치차오가 주도합니다. 캉유웨이하고 량치차오가 이제 주도를 하는데 중국 황실의 왕족의 지원을 받아요. 왕족의 지원을 받으면서 개혁을 하는 건데요. 양문동을 패배한 걸 봤잖아. 양문동이 실패한다는 얘기하는 거 봐.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제도 역시 바꿔야 돼. 제도 역시 바꾸자. 우리 일본식으로 하자.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성공하더라. 이거 모델로 삼자. 우리도 말이지 입헌군주정 한번 가보자. 입헌군주정.
뭐야 이거? 제도개혁하자라는 거잖아. 황제권 좀 제한하고 의회를 설립하자. 의회 설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청나라 황실에서 좋아하겠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서태후의 공격으로 변법제강 운동은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어요. 실패. 이때 이거 중요하다. 자, 여기 봐봐. 자, 여기가 중국 관내예요. 중국 관내. 관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여기에 이렇게 만리장성이 있어. 만리장성 안쪽을 중국 관내라 하고 이렇게 이 강 알지 이제? 황허강, 양쯔강 여기가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지역이야. 물론 중국 땅은 만리장성 위까지 해서 이렇게가 중국 땅인데 여기가 핵심 지역들이야. 여기가 다 여기 있어. 베이징, 난징, 뭐 상하이 다 여기. 여기 뭐야? 여기 만주잖아. 만주지. 만주 지역도 중국 땅이긴 한데 자치를 누리고 있어요. 스스로 세력을 키우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만주 군벌이 있습니다. 사병 집단. 개인 군대가 있어. 개인 군대. 숫자가 몇인 줄 아니? 중국이잖아. 사병이 20만씩 있어. 20만. 대박이죠. 심지어 만주 군벌은 20세기로 들어가면 비행단도 있어요. 비행단. 비행기도 가죠. 비행기. 만주 군벌이 비행기를 갖고 있고 중국은 비행기가 없어. 얘네 엄청 힘세. 만주 군벌. 우리 한국사 할 때 여기를 했어요. 이 군벌과 일본이 미스아 협정을 체결해서 독립군을 막 탄압하거든. 그 군벌이야. 20만씩 병력을 갖고 있다니까. 이 만주 군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위안스카이예요. 위안스카이. 원세계 위안스카이. 요 양반이 여기에서 그냥 힘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태후는 이 변법자강 운동, 의회 설립 운동을 계속 추진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야 위안스카이 나 좀 도와다오. 손을 내밀어요. 군대에 끌고 들어와서 모조리 탄압해버리는 거야. 알겠지? 이때 서태후에 의해서 누가 들어온다? 위안스카이가 권력을 잡게 된다. 대비라고 해야 되나? 대비? 위안스카이 대비. 대비죠, 대비. 청나라 정부로 대비해서 관직을 받게 돼, 위안스카이가. 알겠죠? 자, 그러다가 여기까지 1898년대, 99년대 이야기고 20세기가 됩니다. 1900년대로 들어가요. 1900년대. 자, 여기 봐봐. 지금 배상금 엄청 내고 있고, 그쵸? 서양 세력들은 계속해서 청나라를 야금야금 뜯어가고 있어요. 그러자 청나라 내부의 농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우선 우리의 적은 청나라 정부가 아니라 서양 세력이다. 우선은 제일 먼저 중요한 서양 세력부터 쫓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그러기 위해선 청나라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다. 이것을 청나라를 도울 부자야. 서양부터 쫓아내자. 부청멸량이라는 기치 아래 의화단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화단. 얘네들은 서양 세력이 중국을 먹기 위해 만든 철도 파괴 운동을 먼저 시작해요. 철도 파괴 운동. 이게 뭐야? 서양을 공격하는 거야. 공격받은 서양 세력이 가만히 있겠어? 바로 이거 어떻게 할까? 서양 군대가 바로 들어와서 이것을 진압해버리고 의화단의 결과 신축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신축조약. 야, 청나라, 내 이럴 줄 알았어. 니네 군대가 우리 대사관, 공사관 못 지키니까 내가 직접 지켜야 되겠다. 베이징에 군대가 주둔하게 돼요. 그리고 막대한 역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배상금 지불. 청나라에서 또 베이징에 외국 군대가 들어온 거야. 배상금도 지불해야 되고. 뭔지 알겠죠? 그럼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 어때? 돈도 없고 힘들잖아. 우리도 개혁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광서신정이라고 해서 청나라 역시 제도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해요. 개혁 실시. 문제는 돈이 있어야 개혁할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니?
의화단을 계기로 서양 세력이 신축 조약을 체결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또 뜯어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청나라 정부가 민간인이 운영하는 철도를 뺏어버려요. 뭐한다? 철도 국유화 조치를 해버려요. 철도 국유화, 청나라가. 청나라 국민들 화 나겠죠. 갑자기 청나라 정부가 이거 뺏어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우창이라는 지역에서 신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창에서 신군 봉기를 배경으로 중국 동맹회를 이끌고 있던 순원이 중국의 민족 지도자 영웅 순원이 등장해요. 한자로 손문입니다. 순원이 삼민주의를 제창하죠. 민족과 민생 하나다. 우리는 균등하게 하나로 간다. 삼민주의를 제창하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신의 혁명이라고 해. 신의 혁명. 삼민주의를 표방한 순원이 바로 뭐한다? 혁명을 일으키고 있어. 중국 전역으로 이 혁명의 기운이 고조됩니다. 청나라는 당연히 어떻게 될 거 아니야? 망하게 생겼죠. 그럼 서태후 큰일 났지? 서태후는 이 중국 동맹회와 신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아까 데뷔했잖아, 누구? 위안스카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자, 봐봐. 여기서부터 재밌어진다. 위안스카이가, 이거 좀 약간 이야기식으로 가져야 재밌어. 위안스카이가 군대를 가지고 이것을 진압하러 접근을 합니다. 고민을 하던 순원. 위안스카이를 비밀리에 만나요.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순원이 제안을 해. 위안스카이, 청나라가 뭘 약속했냐? 2인자자를 약속했냐? 그러면 나랑 손잡자. 난 널 1인자로 만들어줄게. 새로운 국가의 총통자리를 너한테 주마. 총통자리를 약속해요. 총통. 뭘 약속한다? 총통을 제안한다. 고민하던 위안스카이는 이것을 승낙하고 군대를 돌려 청나라를 멸망시켜버려. 위안스카이 배신한 거야. 위안스카이의 뭐다? 배신. 그래서 이 당시에 순원을 임시총통이라고 하는 거고, 임시총통. 위안스카이가 청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총통 자리에 올라섭니다. 청나라가 멸망하고 세워진 나라가 바로 중화민국이 되겠습니다. 중화민국 수립. 성공했네요. 그래서 신해년에 일어난 혁명, 신해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1911년. 일제강점기 바로 1년 뒤. 뭔지 알겠죠? 1900년대 의화단이 있고 1911년에 신해혁명이 성공을 하면서 중화민국이 수립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또 재밌어. 순원은 왜 우리 크로멜도 그렇고 로베스피에르도 그렇고 권력을 잡으면 독재를 하죠? 위안스카이도 마찬가지야. 중화민국의 총통이었는데 황제즉위식을 해버려. 황제가 돼. 황제가. 다시 재정이 시작된 거야. 근데 죽기 바로 직전에 공화정으로 돌리고 죽어요. 중화민국으로 쭉 가고 위안스카이 다음 총통은 순원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 다음 19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가면서 러시아 혁명, 소련 생긴다고 했죠? 소련의 영향으로 공산주의가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장제스와 마오쩌둥의 대립이 시작되는 거야. 뒤에 이제 현대사, 다음 주 이야기, 투비 컨티뉴야. 알겠죠? 아편전쟁부터 신해혁명까지 중국의 근대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보면 너무 빡세요. 우선 이름 순서라도 좀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끝내면 또 안 되지.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봐봐. 이게 뭐야 이거? 태양이죠. 태양이 갑자기 요 모양으로 변신을 한 거야. 얼마나 놀랍냐? 태양 변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태양 변신 이 순서야. 아편전쟁, 태평천국운동,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 의화단, 신해혁명. 태양 변신 알겠죠? 이렇게까지 주는데 공부 좀만 해. 아편전쟁부터 뭐다? 태양이
변신을 했네. 변신. 알겠죠? 대양 변신. 자, 1차 아편전쟁부터 다시 보고 교재 한번 또 보자. 자, 영국과 인도, 중국 간의 삼강무역. 그쵸? 면직물, 아편, 은 이렇게 주고받고 있다가 중국의 아편 이 중독자가 3명 중에 1명이 생겨.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마약 중독에 빠지는 거야. 누워서 이것만 물고 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임칙서가 아편을 몰수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영국이 쳐들어오며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편 전쟁이 발생한 거죠. 난징조약. 1차니까 조약 하나. 난징조약. 난징조약. 공행 폐지하고 홍콩을 뺏어갔으며 5개 항구를 오픈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에 안 찬 영국이 다시 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켜서 텐베 2개 조약을 이어서 체결하더라. 난 텐베. 알겠죠? 10개 항구를 추가 개항했으며 프랑스는 항상 거센 소리다. 베트남, 캄보디아, 텐진 조약, 크리스티오. 그지? 이렇게 또 묶으시면 되겠어요.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하는 2차 편전쟁의 결과를 이어가게 돼요. 이 사이엔 뭐가 있다? 홍수전의 상제회가 실시한 태평천국 운동이 있다. 근데 재미있게도 한족들의 반란인데 한족에 의해 진압당했다. 이들은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흥하게 하자는 멸만흥한이라는 기치 아래 들고 일어났고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했지만 실패했다. 우리 세계사에서 토지제도 개혁 굉장히 많았잖아. 다 실패했죠? 다 실패했잖아. 그지? 실패. 이어서 양무운동, 누가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한 이홍장이 주도하여 서양 무기를 받아들이자 양무운동을 실시하는 거야. 기술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무기는 좋았으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실패로 끝이 났다. 알겠죠?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도 역시 개혁이 필요하다. 변법자강 운동이 단행되더라. 제도 개혁. 이펀군 주정으로 가자. 서태후의 공격으로 변법자강 운동은 실패로 끝이 나고 위안스카이가 데뷔를 하게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 서양부터 몰아내자. 의화단으로 이어졌어요. 철도 파괴 운동을 했지만 서양 군대의 공격으로 결국 실패하게 되었고 오히려 신축조약으로 베이징에 서양 군대가 들어오며 배상금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서신정을 통해 청정부가 개혁을 단행하려고 했으나 돈이 없어서 철도를 그냥 뺏었어요. 이걸 계기로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하며 중국 동맹회를 이끌고 있는 순원이 삼민주의를 표방하며 신해혁명을 단행합니다. 위안스카이가 공격 들어왔으나 순원과 손을 잡고 청을 멸망시킨 뒤에 중화민국을 수립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알았지? 힘들어.